구독자 여러분, 옛말에 과일의 망신은 네모네모가 시킨다 라고 했던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과입니다. 겉모습은 울퉁불퉁하고 못나 보일지 몰라도 깊은 향이 있어 겨울철 집안에 두기만 해도 향기로 가득 채우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며 잼이나 차, 술 등 다양한 용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겉모습과 달리 숨겨진 매력을 지닌 모과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황금빛 열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교양 유튜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향기를 담은 황금 열매, 모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봄철이면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고 가을이 무르익으면 노랗게 익어가는 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모과의 생태적 특성과 모과를 만나면 4번 놀란다는 비밀, 향나무와 모과나무의 상극 이야기, 활용 및 효능, 모과에 전해지는 전설 등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과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목본류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높이 1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듯한 나무 껍질은 조각조각 벗겨지면서 얼룩무늬를 만들어내는데 마치 나무 자체가 오래된 도자기처럼 고유한 분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긋나는 잎은 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양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5월이면 연분홍빛의 꽃을 피우는데 3cm 정도로 작지만 그 생김새는 여느 꽃 못지않게 사랑스럽습니다. 도란형의 꽃잎 끝은 오목하게 굽어있고 노란색 꽃밥이 달린 수술이 달려있으며 벚나무나 배나무 등 다른 장미과나무처럼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지는 않지만 하나하나의 꽃은 오히려 소박한 아름다움과 섬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10월이 되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열매, 즉 모과는 길이가 10에서 20cm 정도로 타원형이며 향긋한 향기가 있어 맛있게 보이지만 탄닌이 함유되어 있어 먹으면 약간 떫고 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과를 만나면 4번이나 놀란다는 말이 있어 알아보면 첫 번째 놀라움은 겉모습에 놀란다고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생김새로 못생겼기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그 반전에서 오는데요. 겉모습은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가까이 마주하면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며 세 번째 놀라움은 맛에서 느끼는데 향기로운 모과를 입에 넣게 되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떫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서 감돌아 뱉어내게 되어 또 한 번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놀라움은 모과가 가지고 있는 숨은 가치에서 비롯되는데 비록 맛은 익숙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이며 건강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듯 겉모습과 맛 그리고 향과 효능까지 모과는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식물로서 사람들은 모과 앞에서 4번 놀라며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지혜와 생명의 섬세함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모과나무는 향나무 곁에 심지 말라고 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단순한 속설이나 민간의 금기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실입니다. 향나무와 모과나무는 서로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식물의 상극관계인데요. 그 이유는 적성병, 다른 말로는 붉은별 무늬병이라 불리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 병은 곰팡이에서 발생하는데 한 나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향나무와 모과나무 사이를 오가며 피해를 주는 병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겨울 동안 향나무에서 잠복해 있던 병균이 봄이 되면 봄비를 타고 퍼져나가 장미과 수목인 모과나무나 사과나무, 배나무 등에 옮겨가게 되며 그 결과 모과나무 잎에는 붉고 털이 있는 별 모양의 반점이 생기고 심할 경우 열매까지 번져 과일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향나무와 모과나무는 상극이라는 말은 미신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경고였습니다. 한 마당에 나무 하나를 심는 일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리와 조화의 원리가 존재하는데 자연은 늘 서로를 살리기 위해 가까이 두기도 하고 때로는 해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모과나무는 봄에는 은은한 분홍빛 꽃으로 가을에는 노랗게 익어가는 향기로운 열매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오래도록 정원수와 조경수로 사랑받아온 나무입니다. 비록 열매는 생으로 먹기는 딱딱하고 떨지만 향기 덕분에 술이나 차로 빚었을 때 진가를 드러내며 맑고 깊은 향이 있기에 꽃차를 즐기거나 애주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계절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민간에서는 모과차를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끓여 마시며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 사용되었고 한방에서는 감기와 기관지염, 구토와 설사 등에 활용하며 순환을 돕는 약재로 귀하게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모과나무의 재질은 치밀하고 단단하여 가구재로도 높이 평가되었는데 흥부전에 등장하는 놀부가 빼앗은 화초장은 모과나무로 만든 꽃그림이 새겨진 장로로 최고의 명품으로 여겼다고 하는 등 향으로, 약으로, 쓰임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오랜 세월 인간의 삶 속 깊은 곳에 스며든 나무입니다. 옛 중국의 어느 황제가 남부를 순행하던 중 낯선 기후에 나쁜 병에 걸리게 된다. 황제는 진귀한 음식도 고운 비단도 천하의 미녀도 모두 소용없게 되었다. 신하들이 전국의 명의를 불러 진맥했는데 모과를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황제는 돼지도 먹지 않는 못생긴 과일을 나에게 먹이라니 라며 진노하여 의원의 목을 베라고 명한다. 놀란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서방 이국의 이름난 의원을 불러와 진단하였지만 이번에도 모과를 처방하였고 황제는 자신을 우롱한다며 또다시 그 의원을 처형하고 만다. 세 번째로 불려온 의원은 그대로 말하면 죽을 것을 알고 폐하의 병은 만수과가 최고입니다 라며 만년을 살 수 있다는 만수과라는 약재를 직접 조제하고 달여올리니 황제는 곧 회복하게 된다. 병에서 완쾌한 뒤 그 의원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자 의원은 머리를 숙이며 고백한다. 소인은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드신 만수과는 바로 모과이옵니다. 그제야 상황을 알게 된 황제는 편견과 아집으로 2명의 명의를 죽인 죄를 깨닫고 슬피 뉘우쳤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모과를 만수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겉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향기를 담은 황금열매 모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모과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울퉁불퉁한 겉모습 뒤에 은은한 향과 깊은 생명을 품고 있던 모과처럼 자연은 언제나 가장 겸손한 모습 속에 가장 놀라운 지혜를 숨겨둡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줄 아는 태도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삶의 지혜임을 깨달아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